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의원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S 에코에너지인데 아시다시피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해적 케이블 사업을 추가한다라고 밝힌 기업이죠. 오늘 알아볼 것은 LS 에코에너지가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는데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LS 에코에너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의 주주총회 공시 맨 밑을 보시면 사업 목적 변경 세부 내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IDC 센터 관련 투자와 합금 소재 판매 사업 일체, 초전도체 케이블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DC 센터 관련 투자 사업에서 IDC란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줄임말이고 데이터 센터는 기업에서 서버와 네트워크 저장 공간을 두는 종합시설인데 갑자기 IDC 관련 사업에 뛰어든다 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이는 2024년 AI 성장과 함께 기존 데이터 처리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4배가량 더 쓰고 온도도 더 높게 달아오르게 그에 걸맞는 전력 통신 케이블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LS 에코에너지의 사업인 전력 케이블 과 통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LS 에코에너지는 전력 통신 케이블을 통한 매출 증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2에 해당되는 합금 소재 판매 사업 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는 LS 에코에너지 신사업 중 하나인 히토류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히토류는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항공 방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핵심 소재이죠. 그리고 여기 이 히토류 중에서 네오디뮴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디뮴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네오디뮴이 붕소와 철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 네오디뮴 염구 자석입니다. 결국엔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류 사업을 통해서 네오디뮴 염구 자석을 만들겠다라는 말인데 이 네오디뮴 염구 자석은 현존하는 자석 중에 가장 강력한데요. 아무튼 요즘 네오디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 모터나 풍력 발전 터빈 구동 모터 등 모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모터에는 교류 모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유도식과 동기식으로 나뉘게 되고 있어요. 먼저 유도식 모터는 예를 들어서 철로 된 원기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자석을 대고 빙글빙글 돌면은 이 원기둥도 함께 빙글빙글 돌겠죠? 이 기둥의 회전을 유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석의 자력입니다. 이게 유도식 모터의 원리. 동기식 모터는 회전자 역시 이 원기둥 역시 자성을 띈다는 거예요. 보통은 영구 자석을 쓰는데 여기 N극과 자석 중에 N극과 S극이 서로 밀어내듯이 동기식은 이 점을 이용해서 여기 회전하는 원기둥과 이 자석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회전하기에 회전 속도가 늘 일치합니다. 때문에 효율이 높고 회전하면서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 있어요. 대개는 최고 출력을 뿜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데 두 가지 모두 높은 자력이 요구되기에 네오디뮴 영구 자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 증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로 신재생 에너지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모터에 사용되고 있는 네오디뮴 영구 자석 수요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으로 13번에 해당하는 초전도체 케이블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었죠. 일단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리나 은,
같은 금속성 도체에는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임계 온도 이하로 냉각이 되면 갑자기 저항이 0인 완전 도체가 되고, 한번 발생한 전류는 에너지 손실 없이 무한정하게 흘러서 각종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초고속 컴퓨터나 자기부상 열차, 전력 케이블 등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LS 에코에너지가 추진 중인 초전도체 케이블 신사업은 구리 전선과 다르게 에너지 손실 없이 전류를 흘릴 수 있기에 같은 굵기라도 구리선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설치하는 데 드는 토목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송전 비용이 줄어들어서 전기 요금이 싸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초전도체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산업 발전 단계까지 가려면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향후 개발에 성공하고 사업에 적용이 되는 단계까지 오면은 일찍이 초전도체 케이블 사업에 뛰어든 LS 에코에너지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결국 LS 에코에너지는 기존 산업과 신사업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노리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S 에코에너지는 최근 급상승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모습이죠. 이제는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줘야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히토류, 해저 케이블과 오늘 말씀드린 사업들의 괄복한 성과가 나오는지가 LS 에코에너지의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단기적인 대응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과 어제 18,8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지지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과거 61선 이평선에서 18,100원 부근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여기까지 하락을 진행하게 되면 15,200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기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시에는 지금 신고가 부근이기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겠죠. 사실 과거보다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진 않은 편이라서 소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거래량과 함께 다시금 21선 부근을 돌파해준다면은 다시금 신고가를 노려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